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악재들의 연속 퍼드의 반복인 시장 속에서 오늘도 버텨나가고 있는 코인 생존기와 구독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FTX 사건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자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현재 많은 이들은 새롭게 다가올 악재에 생각을 합니다. FTX 파산 사건 이후 FTX는 누구일지 모르는 해커에게 해킹을 당했습니다. FTX는 출금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느 해커에게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죠. FTX 사용자 전원에게 어플도 삭제하고 홈페이지조차 접속하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 해커는 25만 개에 상응하는 이더리움을 모은 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자금을 연결했습니다. 11월 20일 5만 개의 이더리움이 A의 주소로 전송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렌 BTC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총 2개 B와 C의 주소로 전송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주소는 전송받은 이더리움을 필체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액 거래로 대량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과정이고, 각 개별 전송량이 적기에 세무 및 규제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적어져 소액으로 지속 거래를 반복하기 시작했죠. 하루가 지난 11월 21일 15,000개의 이더리움을 D 주소로 이체하였고 렌 BTC와 WBTC로 스왑했습니다. 11월 22일 18만 개의 이더리움을 12개의 새로운 지갑으로 각각 15,000개의 이더리움씩 이체를 하였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FTX 해커의 행적을 쫓고 있으며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결국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투명성으로 해킹당한 것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거래소에서 빼지 못하게 태그를 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산업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제네시스 사태입니다. 일단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DCG와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13년에 베리 실버트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 펀드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디지털 통화에 초점을 맞춘 풀 서비스 기관 거래 회사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비트코인 중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G는 15년 설립된 미국 주요 가상자산 전문 VC입니다. 투자, 네트워크, 브랜드,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투자의 영역이고요. 이 DCG 그룹은 그레이스케일과 제네시스 두 개의 실질적인 주인이죠. 두 회사는 DCG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레이스케일은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며 이로 지속 ETF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X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레이스케일도 피해갈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자산은 모두 코인베이스 커스터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의 정확한 수량을 표시했기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레이스케일 및 코인베이스 커스터드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제품의 기본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재설립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당하는 것이 애초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그레이스케일 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의 다른 계열사를 포함한 어떤 법인도 그레이스케일 제품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11월 18일 코인베이스가 보낸 편지에서 표기한 디지털 자산 수량과 그레이스케일의 AUM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GBTC는 그레이스케일이 맡긴 BTC,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여 그레이스케일에서 자체적으로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응해야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 45%의 역프리미엄이 도달하였고, 이 이유는 FTX 사태 이후 제네시스의 유동성 위기 논란이 생기며 생긴 것이죠. 제네시스 트레이딩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수많은 퍼드에 따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 또한 대중들에게 검증받게 되며 GBTC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네시스는 고객에게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5억 달러의 긴급 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블룸버그에서는 제네시스가 신규 자금 도달 실패 시 파산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CG의 바이낸스 역시 제네시스 금융 구제를 거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며 시장은 한 번 더 공포에 떨고 있죠. 이러한 상황
상황에서 그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제네시스가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거야 라는 가설과 함께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비트코인 또한 덤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말들이 퍼지며 시장은 한 번의 바닥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 실제 상관관계는 그 누구도 그레이스케일의 직접적인 영향 및 그레이스케일 자산을 판매할 수 없기에 제네시스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강력한 악재로 이야기되고 있는 디파이 연쇄 청산입니다. 루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이를 한번 겪었기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나 파산 당시 디파이 레버리지 투자 등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이때 무너진 회사는 셀시우스, 바벨 파이낸스, 블록파이, 3에로 캐피털, 보이저 디지털 등이 있었고 인출 중단 및 파산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FTX 파산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블록파이가 유동성 위기에 고객 자금 인출을 중단했으며 가상자산 대출 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역시 인출 중단, 코인 대출 업계인 솔트도 지난 15일 인출 중단 선언, 알라메다가 FTT를 담보로 여러 곳에서 대출과 투자를 받았기에 FTT와 관련된 회사와 프로젝트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FTT 코인 자체를 예치금으로 넣는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들 역시 러그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락장엔 대악재, 상승장엔 그에 버금가는 대호재들이 펼쳐지며 엄청난 변동성을 자랑하는 크립토 시장입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도 큰 시장임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죠? 확실한 건 과거와 다르게 해커가 자산을 해킹하면 지구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들과 시스템이 나오고 있으며 어느 신문보다 빠르게 정보를 트위터나 텔레그램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는 서 있다는 뜻이죠. 이제는 일반인들도 자금의 추적과 보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 한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야기 드리듯 이 모든 악재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시장은 이를 극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의 선두에서 경험하고 먼 훗날 맞아 이런 일도 있었지 라고 생각하며 작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힘든 상황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